어제는 국민의힘 주제로 우리가 길게 얘기를 나눴으니까 오늘은 여권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권은 이른바 공천 취소 거래설. 이것으로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만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출연자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청했고 검찰 개혁안과 맞바꾸려 했다 이런 거래설을 제기한 건데요. 이 의혹 제기 그리고 해명 과정까지 좀 간략하게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여쭐게요. 사실은 장인수 전 MBC 기자가 그러고 보니까 MBC 기자 출신입니다. 예. 그러네요. 그 얘기했던 내용이 저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 고위 관계자 그것도 대통령의 최측근이 다수의 고위직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일단 다수의 고위직 검사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예. 이건 1대1로 만나서 정말 은밀하게 제안 정도를 해도 조심스러운 내용이야. 한다면. 근데 이거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이게 저는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달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최측근이고. 아니 최측근은 누군지 다 아는 상황이고 지금. 그러니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울중앙검사장하고 수원검사장 딱 둘이야 대상은. 다른 검사들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총장하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뭐 상대방이 없어요. 대검차장은 존재감이 약하고 대검차장하고 얘기해서 대검차장이 오케이 했다고 해서 서울중앙검사장이나 수원검사장이 얘기를 들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기소가 이루어졌던 청의 검사장하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대상은 딱 둘이에요. 근데 내용이 여러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이건 대단히 맞질 않아.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의 구조나 생리와도 전혀 맞지 않아서 이 내용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저는.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해요. 안 믿을 거예요, 다들. 뭐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했겠느냐.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소 취소라는 것의 그 파급력, 정치적 의미가 너무 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김어준이라는 플랫폼에서 터뜨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먼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많은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앞으로. 지금 뭐 김어준 씨가 어떻게 하고 뭐 사과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 곧 하실 텐데 제가 지금 보는 것은 공소 취소라는 대통령의 공소에 대한 취소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뭔가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상력의 공론장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실제적으로 정말 공소 취소할 이유가 있어서 한다고 한들 국민들께서 이걸 보면서 이게 합리적으로 되는 건가라고 이제는 판단을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까지 이 얘기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에 관해서 여권 내부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고 있고 이 와중에 그 서로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공소 취소가 나왔다. 여권 내부의 갈등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중에 나온 거라 굉장히 더 복잡해질 것 같고 이게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 상에서 나왔던 해명 과정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곽 기자님? 장인수 전 기자께서 그러니까 소속사가 사라진 것일 뿐 어쨌든 본인이 계속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규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때 얘기를 한 걸 보게 되면은 뭐 저도 물론 약간씩 다른데 방송 나가서 이야기를 하지만 기자들이 방송 패널로 출연을 했을 때 다 취재가 되지 않았지만 뭔가 설이라든가 여의도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보도하고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죠. 근데 장윤성 기자께서 그때 얘기하신 내용은 뭐냐면 나는 이건 단독 보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보도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후에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라고 팩트라는 말도 반복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여의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혹은 서초동에서 이런 말도 돌더라고의 정도가 아니라 내가 확인해 봤더니 이건 사실관계가 이런 거야라고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민주당 진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채널에서 얘기가 된 거고 심지어 옆에 있던 진행자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의구심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약간 동작을 뭔가 부추기면서 끌고 가는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마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었고 난 전혀 몰랐는데 장윤선 기자가 출연자로 나와서 사고 친 거야. 우리는 관계없어. 이런 뉘앙스로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도 보게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무책임한 이야기인 거죠. 본인이 지금 장윤수전 기자라는 스피커를 활용해가지고 김어준 씨가 이걸 활용한 목적은 명확하잖아요. 김어준 씨 측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계속 지금 검찰 개혁안 정부 안으로는 안 되고 법사위 안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 맥락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장윤수전 기자가 취재를 해봤더니 실명은 얘기 안 했지만 사실상 정성호 장관을 특정을 한 거잖아요. 그거 다 속어법을 해놓으면 정성호 장관 말고 누가 있습니까?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호가호위 하고 있다. 환관 정치하는 것이다라는 맥락으로 역시나 정부와는 이래서 안 돼. 검찰하고 거래가 시도된 거야. 그러니까 법사위 안으로 가야 돼.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사실 언론사로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일이 벌어지고 나서도 사과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거리 두고 무책임하게 하고 있고 오히려 뭐 고소를 하러 말름대라 난 무고로 걸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김어준 저널리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윤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터질 게 터졌다라고 봅니다. 지금 언론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느 다른 그 유튜브랑 달리 김어준 씨 유튜브는 청와대 출입도 하고 있고 하나의 언론사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해명 과정이 지금 적합하지 않다. 지금 이런 뉘앙스인데요. 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가 애초에 이 김어준 이 뉴스공장이 걸 언론사로 분류한 것 자체가 자충수고요. 그 언론계에서 좀 전에 곽 기자가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언론에 지금 어떤 최소한의 규격에 맞는 어떤 행태를 전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옛날에 과거에 김어준 씨는 음모론의 대가 뭐 그 부정선거 사실 누가 먼저 꺼냈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졌던 2012년 때 부정선거 뭐 K값이니 뭐니 현란한 무슨 뭐 이런 기믹을 동원해서 그 부정선거 꺼낸 분이 이분이에요. 그걸 이제 지금 보수진영 일각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경을 치고 있는데 그런 그 음모론의 대가가 지금 하는 그리고 보세요. 이름 자체가 뉴스 공장이잖아. 무슨 세상에 뉴스가 무슨 공산품입니까? 벌써부터 이게 아니, 뭘 뉴스를 이름까지 갖고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뉴스 만든다. 지금 이 표현부터가 예. 물론 이제 뭐 본인들이 코미디 개념으로 코미디 프로에 넣으면 딱 맞겠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완전히 자충수를 뒀다. 이런 집단을 언론사로 인정한 것부터가 자신들한테 지금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습니까? 그것부터 반성을 하고 그리고 뭐 좀 전에 곽 기자가 언론 입장에서 문제점은 다 낱낱이 너무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족부치장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예. 왜 지금 이것이 밀파만파로 번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권에서 이제 같은 편이었던 김어준 뭐 쳐야 된다 이런 걸로 난리가 난 핵심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 정권이 공소 취소를 할 것 같은 움직임을 그동안 보여왔기 때문에 아하. 반입된 굴뚝에 연기 나겠는가 하는 의심을 이번에 김어준의 그런 논란이 있는 그런 보도가 만든 것이에요. 이것을 정부는 반성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정성호 장관 과거에 그 장관 되기 전에 무슨 포럼에서 이재명 그 공소 취소돼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청문회 때 당신 그 말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뭐라 그랬냐면은 예.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거의 없을 것이라 그래요? 공소 취소가 그런 건 아예 없다 그래야지. 여기서부터 이미 김어준한테 그렇게 책 잡히고 핑계 잡힐 일을 당했다. 알겠습니다. 네. 누구도 시원하게 답하지 못한 공소 취소 거래설의 실체. 과연 이 보도는 나올 수 있을까요? 더 깊이 있는 정치 분석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 창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함께 토론해 봅시다.